발표를 다닌 지 15개 학교 이상을 다녔는데 또 김진수라고 하시네요. 네,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발표를 맡은 박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0년 3월 달에 나가서요. 대학교 3학년을 휴학을 하고 나가서 9개월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했고요. 3개월 동안은 유럽이랑 동남아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 가자면 저는 1학년 때 임상병리학과라는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을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3학년을 딱 졸업할 때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4개의 분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진짜 싫어하고 이런 회사 다니는 것도 싫은 것 같은데 정말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대학을 4학년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멘붕에 빠졌죠. 아까 다람쥐처럼. 그래서 이대로 졸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친구들을 보니까 그 대학을 가기 전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꿈을 찾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맞춰서 다 대학을 갔죠. 저도 그래서 그런 멘붕에 빠졌고 4학년 때. 그렇다면 휴학을 해야 되겠는데 한자 그대로 휴학이라는 것은 학업을 쉰다라는 뜻인데 한국 학생들이 하는 휴학을 보니까 다들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휴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내가 휴학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책 한번 펴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가지만 나는 좀 늦었지만 그 친구들이랑 같은 방황을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난 지금 가도 늦지 않았다. 내 꿈을 찾아서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선택을 했고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관심이 있던 분야들 기획이나 리더십이나 봉사활동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해외 그리고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대학교 3학년을 마치면서 여행도 하고 영어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봉사활동도 좀 해야 되겠고 해외에서 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다른 활동에서 만났던 친구가 워킹홀리데이를 이미 갔다 왔던 친구가 그럼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그때 말을 해줬어요. 3학년에 마치면서.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에 바로 1년이라는 시간에 떠나겠다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걸릴까요? 보편적인 고민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부모님 반대나 취업 걱정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고시라는 게 있었고요.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까? 갔다 와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자극만 할까? 가장 큰 거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해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도 막상 혼자 영어도 잘 못하면서 내가 호주에 가서 밥 벌고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4학년을 다니는 것보다는 호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에서 4학년을 다니는 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여성도 남자답게 아버지 소주 한잔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를 밖에서 만났어요. 식당에서. 그래서 소주를 먹으면서 한 병씩 마시고 가자 이러길래 한 병만 더 마시죠. 그래서 집어 던지실 거를 이렇게 다 치우고 휴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날려줘요. 정막이 쫙 그러죠. 그래서 또 쿨하실 때 또 쿨하게 또 경상도 남자거든요.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하고 떠나게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리즈번으로 비행기를 끊었었어요.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비행기를 끊었었는데 친구가 동부는 한국인이 너무 많다. 가봤자 영어를 배우기는 힘들 거다라는 말을 듣고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바로 버스로 바꿔버렸어요. 제일 먼 곳으로. 동부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자. 버스라는 곳이 아직 안 알려졌고 한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목적도 안 정하고 목표도 안 정하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데 적어도 도피성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면 무조건 망한다, 실패하고 돌아온다라고 저는 강연을 하고 다니거든요. 적어도 영어도 잘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여행이나 경험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영어 우리 지금 20몇 년 동안 했는데 영어 되나요 지금? 1년 동안 한다고 호주에서 영어가 될까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자기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정하고 가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외국인 친구들이랑 좀 잘 사귈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돈을 한 푼도 벌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 한 푼도 가지고 오지 않겠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큰 장점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1년이라는 시간을 기획하는 거고 돌아올 때도 여러분이 성공이냐 실패냐 다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나는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은 영어 한마디도 못 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돈을 벌어 와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거다.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영어가 목적인 거고 근데 그런 목표를 안 세우고 나가버리면 주위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오월로들이랑. 그래서 나는 돈 벌러 간 건데 다른 사람은 영어 공부 안 해? 그래서 영어 공부해버리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적 설정이나 목표 설정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워킹홀리데이에서는. 그래서 저는 최대 2년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여러분은 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실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도 조금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돌아오면 저는 4학년 복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어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가기 전에. 저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든 거죠. 호주로 떠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이 쫙 있는데 다 받으셨을 거예요. 워킹홀리데이 체크리스트 바이 시티가디라고 대부분 이런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가서의 상황들, 갔다 와서의 상황들은 나라마다 대부분은 비슷하거든요. 해야 할 일들은.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중점으로 제가 적은 거고요. 혹시 호주로 가실 분들은 처음부터 체크 하시면서 갔다 오실 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로 강연을 하면 한 3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 경험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00만원씩 정도 들거든요. 그럼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한 2, 3개월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가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2, 300만원 정도는 들고 가는 거고 우선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고 비행기표 사고 보험 가입하는 데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학원을 다니실 분들은 주당 한 30만원 정도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그래서 어학원을 10주 정도 다닌다고 쳤을 때 30만원씩 10주면 300만원이죠. 생활비 2달이니까 200만원, 500만원이에요. 거기서 또 일을 못 구한다라는 가정하에 2달 정도 더 가지고 가면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 해야 된다. 적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로 떠나기 전에 정말 준비 없이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보를 확실히 많이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 사이트 같은 거 익숙해지셔야 되고 미리 여기서 이력서를 만드셔가지고 천세현 씨도 이력서를 올려놓으셨고 뭐 저한테도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제 이력서 기꺼이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이력서 만드셔가지고 잡정보 모든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올려놓으면은 장배칭 해가지고 계속 메일을 보내줘요. 지금도 계속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돈 없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어학원 다니기. 그래서 썼던 방법이 펄스로 갈 거니까 페이스북에 펄스 쳐가지고 펄스에 사는 친구들이 싹 다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좀 도와줘. 가서 실제로 만나서 도와줬던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면 좋거든요. 그런 방법도 썼고 그래서 영어 공부가 진짜 성공을 좌우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학원만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학원이든 호주로 가시는 분들은 필리핀에 들렸다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렴하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뭐 친구 사귀기 이 방법은 저도 지난주에 그 우석대 강연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전주에 내려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고 영어를 좀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 가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한 일주일 동안 놀았었는데 제 아는 동생이 12월 30일 날 시드니로 출국을 하는데 그 친구는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 게스트하우스를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스태프로. 그래서 돈도 초기 자금도 마련하고 500만원 그리고 거기서 영어도 배운 거죠. 제주도가 훨씬 더 좋죠. 그런 환경은. 게스트하우스 엄청 많고 요즘에 제주도에 외국인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방법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져가야 할 물품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놨는데 체크리스트 보면 될 것 같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시티가디라고 했잖아요. 시티가디가 촌놈이지만 저 역시 촌놈이지만 시티에서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나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1년 동안. 그리고 가디는 외국인들이 너 인도 무하마드 간디 닮았어 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N을 빼고 가디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티가디라고 불렀는데 보시면 세계 살기 좋은 도시들의 순위대로 뽑아놓은 거예요. 2012년도에
뭐 싱가포르 2위, 시드니,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펄스, 캔버라, 멜버른까지 10위권 안에 있는 도시 중에 6개 도시가 호주에 있는 도시. 서울 70몇 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퍼스고요. 한 1년, 2년 전쯤에 남자의 자격에서 여행을 떠났었죠. 퍼스로.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다예요. 퍼스는. 정말 물가가 비싼 도시고 물자가 동부로 들어와서 차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겠는데 항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동부보다 비싸고요. 대신 임금도 더 높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고 뭔가 좋아요. 주말에 일하고 하면 이런 공원 가서 누워있거나 책을 읽거나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생활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이름이? 어디 살았겠어요? 여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시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시티 한가운데 살았었어요. 야경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30분만 나가면 인도양이었어요. 그 에메랄드빛의 인도양. 그 인도양이 들어와서 도시에 이렇게 호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딱 들어가요. 저도 준비를 많이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80% 이상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유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쿼터도 있고 인원수도 제한되어 있고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도 없고 신청 제한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청하고 한 화요일쯤에 신청하고 목요일쯤에 신체 검사 받고 그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바로 떠났어요. 여러분도 오늘 신청하시면 신체 검사 받고 다음 주에 바로 떠나실 수 있어요. 갔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시에 이렇게 어벙벙하게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한국인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진짜 MLB 모자 쓰고 다니고 하이힐 신고 다니면 한국인이에요. 그 뒤에 쪼르르 따라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요. 다 같은 경로를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만들고 TFN이라고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TFN 넘버를 받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질이 익혀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 TFN은 9자리 숫자로 나오고요. 호주에 입국을 하셔야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걸 받으셔야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고 TFN. 그리고 오페어나 이런 청소업체 일을 하시려면 증명 같은 걸 되게 많이 요구를 해요. 이거는 무범죄 기록증명서?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국말로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호주 들어가서 뭐 일주일 만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범죄 저지르기 전에 이제 바로 받아 놓으셔야죠. 한 50불이면 받을 수 있거든요. 경찰서나 우체국 가시면 이런 것도 받아 놓고 교통을 보시면 저는 시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딱 살았었어요. 시티에. 그리고 퍼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데 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했던 데가 3존이었거든요. 처음에 일을 했던 데가 30분 거리예요. 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30분을 가다 1시간을 가다 한 1,200원, 300원이면 되거든요. 3존 요금이 얼마일까요? 4.9불. 편도로 지하철 한번 타는데 6,000원 정도가 들어요. 일을 하니까 버스 요금 하루에 15,000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교통카드를 쓰시고 자동으로 이렇게 리로드 뭐라고 하지? 충전시켜주는 기능을 해놓으시면 25%까지 할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 10주 이상 어학원을 다니시면은 컨세션이라고 나오는데 3전 요금을 비교해 볼게요. 4.90불 주고 다녔으면은 학생 요금이면 1.50불이면 다닐 수 있어요. 정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일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학원 다니는 친구한테 학원 다니는 친구는 어차피 시티에 살고 많이 안 다니거든요. 걔한테 한 100불 충전해서 내 일반 카드 주고 그 학생용 교통카드를 빌렸죠. 그래서 쓰면은 돈이 진짜 많이 절약이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무임승차 지하철 타면은 찍고 다녀요. 막 사람들이 그 걸리시면은 또 몇백 배 가태료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남자분들 차들 많이 사시는데 사고가 나면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좌회전만 하면 반대로 들어가세요. 우리나라는 운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실수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차는 사면 안 되겠다 해서 국을 쳐가지고 공장 다닐 때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한승하고 그렇게 다녔었어요.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운전면허 상호인증 제도가 돼가지고 호주에서도 우리나라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공증을 받아가시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쉐어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를 먼저 구하고 그 주변에 집을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게 확실한 건데 저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저는 시티에서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먼저 구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일단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묵으시게 될 거예요. 집 같은 걸 함부로 구하면 안 되거든요. 집은 한 번 구하면 쉐어메이트와의 생활에서 불편한 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리고 집은 안전한 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추가 요금이 있는지, 주차 공간이 있는지 많이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놓은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본인이랑 같이 살자라는 생각으로 일본 어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막 붙어 있더라고요. 전화를 딱 했죠. 딱 전화를 딱 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딱 끊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로 Can I see your room? 이렇게 보내니까 어디로 와라 해서 보고 다 외국인이길래 골랐어요. 제 목표 중 하나는 절대 한국인이랑 같이 살지 않고 한국인이 일하는데 일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영어가 제 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쉐어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쉽고 생활도 편리하고, 그렇지만 한국어만 사용하고 서울말만 들어온다고 하죠. 호주 가서 얘가 좀 실패한 것 같다 저희는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얘가 서울말을 써. 호주에서 한국인이랑 같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저녁에 매일 술 먹고 막 이런 문화들이 좀 안 좋은 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인 쉐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공부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대만 막 이렇게 다양하게 살았었어요. 9개월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다 일본어나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같이 막 대만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스톱도 가르쳐주고 애들한테 대만 친구였는데,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건 좋은데 그 문화생활 차이에 의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김치나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은 조금 자제를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음식은 한 번 먹으면 무조건 치워둬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한국인 한두 분에 또 외국인 몇 분 이렇게 지내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리빙룸 쉐어, 거실 쉐어라고 해서 조금 저렴하게 거실에서 잘 수 있는 이런 쉐어도 있어요. 요즘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뭐 신발장 쉐어나 욕실 쉐어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영어는 저도 5주를 다녔었거든요. 4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한은 없으세요. 학원만 옮겨 다니시면은. 그래서 1년 내도록 어학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돈 써주는 건데 마다할 일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부설사서 이렇게 있고 레벨 테스트를 다 치세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우리나라 리딩, 리스닝 완벽해요. 우리는 토익에 단련되어 있거든요. 리스닝 엄청 쉬워요. 리딩 바로 찍어요. 라이팅 받아요. 덮어놓고 자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가 라이팅에는 이제 그 스피킹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딱 가니까 레벨 1, 2를 보니까 5까지 있는데 1, 2에 가면은 일본인, 한국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영어를 못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입학을 미루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외국인 쉐어를 하면서 다시 문법책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라이팅을 연습하고. 그래서 레벨 높은 걸 받아서 들어갔더니 레벨 3 이상이 정도 되면은 레벨 3 정도만 돼도 반 친구들이 영어를 잘해요. 거기서 영어가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이 지나면은 우리는 정말 힘들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기타 노동에서 많이들 웃으셨는데 조금 있으시면 기타 노동이 어떤 것들인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취미생활이나 여행이나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간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스타벅스에 일한다고 너 바리스타 자격증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공사장에 일하려면은 그린카드가 있어야 되고, 바에 일하려면은 RSA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근데 거의 형식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바리스타 한번 따볼까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고 신청을 하고 아침에 갔더니 이렇게 카운터에 이렇게 봤더니 제 자격증이 출력이 돼 있는 거예요. 떨어질 일은 없겠다. 그래서 거의 형식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10만원 주고 비싼 애플랜드 한 장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외에도 취미생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워홀러가 가장 많은 나라가 호주이기 때문에 워홀러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랑 같이 살았던 영국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하는 걸 배운 거예요. 취미생활로. 저희 집에 있는 옷을 다 프린팅해가지고 싫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안 입고 다녔는데, 저런 기회들도 되게 많고요. 일자리를 구하시는 방법은 많으세요. 직접 이력서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 에이전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문, 온라인 이렇게 있는데 성격이 많이 좌우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내성적이었거든요. 처음 갔을 때 도저히 100장을 뽑아가지고 들고 다닐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계속 클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레주메를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가장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회원가입하시고 이메일로 승인 받으시고 이제 레주메만 등록을 시키시면 돼요. 정말 준비 안 되신 분들은 한글 파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호주에는 한글 안 써요. 아래 한글. 그래서 꼭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클릭하고 시티 펄스 클릭하고 뭐 인시티에서 하면 잡 정보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잡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직접 지원을 하고 직접 붙어서 일을 했던 곳이고요. 디스크립션 보시면 팩토리 핸드고 이제 트레이닝이 제공될 거고 일주일에 20시간씩 이용할 거고 체크랜스 리퍼런스가 있어야 된다. 레주메 제일 마지막에 리퍼런스가 들어가거든요. 절대 비워두지 마세요. 한국 매니저, 한국 친구 번호 적으시고 전화를 해보시는 곳도 있어요. 저 호주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영어로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냐고 그러길래 몰라, 그런 사람 몰라고 끊었거든요. 친구가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너 뭐라고 한 거야? 그 친구가 저를 레퍼런스로 적은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꼭 채워 넣으시고 여기서 바로 위치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바로 지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레주메 애플리케이션 냈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고 고용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쭉쭉 흘러오는데 쭉쭉 안 흘러오죠. 이렇게 여기서 딱 끊기죠. 그래서 100통씩 넣어야죠. 그러면 매일 이런 거절 메일을 받으시게 되실 거예요. 너는 선택되지 않았다. 우리 토익 한 세븐에서 많이 봤다. 매일 잡아야 돼요. 하얏트 호텔에도 넣었었는데 저는 100통을 넣으면은 한 2통은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전화 오면 뭐예요? 못 알아들어요. 쏘리하고 끊어요. 처음에 했던 데가 미안한데 야 여기 안 들려 그래서 문자로 좀 보내줄래 해서 주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고용 체결 아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딱 2장짜리로 저희는 줬어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서 보면은 뭐 우리 일은 이런 것들이 있고 몇 시간 일하고 돈은 언제 줄 거고 우리 공장에서는 뭐가 금지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쿨하게 야 이렇게 귀찮으니까 내일 가지고 올게 하고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사전 막 찾아가지고 다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 별거 없던데? 그러고 이제 매니저가 사인하는 거예요. 알렌 매니저랑 저 가디랑 이렇게 고용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고 제가 처음에 일했던 공장이고요. 아까 그 기타 노동 분야 저도 정장을 가지고 갔었어요. 임상병리학과였기 때문에 혹시 병원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해요. 거의 뭐 대부분 많이 가시는 곳들이 농장이나 공장 이쪽으로 많이들 가시고요. 조금 영어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식당이나 이쪽으로도 가시고 제가 조금 부러웠던 분야는 호텔 같은 데들 이런 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공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영어 잘 못했거든요. 들어가서 폰 만나러 왔어. 들어오라 그래서 되게 긴장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갔으니까 이력서에 막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전화 받으러 딱 나가길래 턱 뺏어가지고 얘는 뭔 색칠을 해놨어요. 다 봤어요. 뭘 물어볼지. 경험 위주로 되게 좋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스펙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것도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일을 하게 됐는데 드라이브 라이센스 있어? 앉아봐 이러더니 지휘차를 가르쳐주더라고요. 난 한국에서 임상병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야 할 거 없으면 앉아 재봉틀 배우고 되게 단순했어요. 여기 회사 로고 인쇄하는 곳이었는데 한 바퀴 삥 돌아가면 탕 찍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드럼이 돌아가면서 제가 어떤 일을 했겠어요. 하루에 8시간씩 한국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비자동화 시스템. 여기 잉크가 마르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은 여기 찍히니까 제가 하루에 8시간씩 했던 일은 여기에 서서 여기 잉크 칠하는 거였어요. 붓으로 잉크 칠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은 그 매니저가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 너 영어 못 알아듣지? 이러면서 그랬죠. 다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서 못 알아들으면 제발 딴짓하지 말고 한 번 더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한 군데 안 머물러 있는 성격이거든요.
계속 넣었어요, 이력서를. 여러분도 어떤 곳에 일을 하게 되면 이력서 수정하시고 또 넣으세요, 경력으로. 그랬더니 다른 인쇄 공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인쇄 공장으로 와라. 그래서 임금도 훨씬 많이 뛰고 집에서 많이 가까워졌고, 여기서 했던 일도 여러 개 인쇄하면 여기 나누는 일들 이런 일들 주로 했었고요. 딸기에 막 300만 장 이렇게 프린팅 들어왔을 때 그 라벨 찍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얼마를 버실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42.58시간 시급이 18불이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이 한 15불 이상인데 1시간에 한 2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766.49 아까 세금 낸다고 했잖아요. 밑에 세금 빼시면 658불 정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658불이면은 7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전 투잡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청소 갔거든요. 그래서 해서 100만원씩 딱 벌었던 것 같아요. 기타 노동이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에요. 열심히만 하시면. 여러 가지 직업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페어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오페어는 현지 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프랑스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가 오페어를 했었는데 중간에 아이가 학교 간 타이밍에는 서브웨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기회도 있고요. 대부분 한국 분들이 공장 쪽으로 많이들 가시죠.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그리고 음식점이나 카페. 근데 주문이 되게 까다로워서요. 볶음밥을 하나 시켜도 요거 빼고 뭐 해줘 막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고 우리는 그냥 대충 해줘버리고 이러면 컴플레인 들어오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영어가 많이 좌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때 되면 이제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죠.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인데 왜 여기서 소 잡고 있고 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목표를 생각하시고요. 뭘 위해서 갔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하세요. 아이팟 중급으로 받거든요. 너는 일주일 일하면 1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장 일하면서 머릿속으로 아이팟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월, 화, 수 일하고 목요일에 가서 아이팟 하나 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백 하나 사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제일 뒤에 누가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프 농장 체험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1년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하세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신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88일 동안 일을 하시면은 이제 1년 더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2년까지 있으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국인들이 조금 나쁜 그런 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워홀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한다? 기타 노동의 일은 제가 다 해봤거든요. 한국인 밑에서도 일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 최저임금이 15불이면 11불, 9불 막 이렇게 주면서 워홀러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물론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그만큼 준비를 안 해간 우리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고. 임금 체불시 무조건 받게 해줘요. 그 나라에서는 워홀러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 보장은 확실히 돼 있고요. 자료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90일 안에 여러분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줍니다.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주고요. 통역을 해주고요. 여행, 이건 뭐 같으세요? 로드킹, 캥거루. 밤낮이면 여행 다니시면 캥거루도 같이 날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캥거루 치시면 제 차가 거의 반파가 돼요. 캥거루 진짜 크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30분 정도만 나가면 이런 에메랄드 빛이 있는 곳이 호주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행을 다니려면 700km, 800km에 호주에서 여행을 한번 가려면. 그래서 친구들이랑 차를 빌려서 같이 여행을 할 때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가지고 갔으니까 정장은 입어봐야죠. 공연을 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연이 되게 저렴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불 정도면은 되게 럭셔리한 그런 오페라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있을 때 조수미 씨가 왔었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서도 봤는데 100불이었어요. 한국에서도 100불이면 콘서트 정도면 갈만한데 라는 돈인데, 호주에서는 5시간만 일하시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 활동들도 되게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이나 뭐 프로축구 응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킬리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가시면은 모든 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저도 갈 때 1년이라는 시간을 계획을 했고 3개월 영어 공부, 이때부터 일, 이때부터 여행,
이렇게 짜놓고 갔는데 영어가 그만큼 빨리 늘지도 않고 일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슬럼프가 찾아오죠, 항상.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또 우선순위는 뭔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돈을 펑펑 쓰기 시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하나도 모으지 않고 카지노 같은 데서 이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거의 돈을 안 모았었거든요. 너무 쉽게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9월달쯤에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주급으로 받으니까 주급 500불 있었는데 비행기표를 하나 사고 그 다음 돈 벌어서 하나 사고 하나 사고 하나 사고 하나 사고 해서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떠나면서 해야 될 일들도 다 적어놨거든요. 그 체크리스트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어거부츠의 생산지죠. 어거부츠도 하나 사오시고 좋은 것도 부모님을 위해서 명품백도 하나 사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갔어요. 1년 동안 이걸 다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나갔거든요. 동남아 배낭여행, 영어, 봉사활동이나 자격증 취득하기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3개월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나와서 유럽 여행을 떠났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버킷리스트 1위 유럽 여행이죠. 되게 럭셔리라는 테마로 떠났죠. 호주에서 그렇게 기타 노동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럭셔리하게 한번 써보자. 단불 신사로 45일 동안 한 불로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14개국을 이렇게 여행을 했고요. 유럽 여행은 다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찍고 가는 곳이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쁜 여자가 앞에 앉아있지도 않았었는데 저는 한번 다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신나게 놀고 벨기에로 넘어가는 이것도 보고 나와요. 스위스에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스카이다이빙. 그냥 떨어지는 거죠, 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장난치고 저기.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화이팅 하자고. 떨어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어 들어보면 뭐 왜 하이 막 이런 소리만 짓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벨기에 들어가는 기차를 탔는데 딱 머리 위에 올려놨어요. 가방을. 그래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가방 잃어버린 친구들 진짜 욕하고 다녔거든요. 바보같이 무슨 유럽에서 가방을 잃어버리냐. 벨기에에 딱 도착했는데 가방이 없더라고요. 머리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러니까 여권이랑 다 잃어버려가지고 앉아서 펑펑 울다가 제가 바로 영사관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보험 꼭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다른 시절인 것 같은데요. 유럽 여행이 끝나자마자의 사진이고요. 유럽 여행이 끝나고 동남아는 좀 프리덤으로 하자. 레게도 이상하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여행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번 꼭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2주 동안 한 NGO에서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호주에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한국인 친구들을 모집해가지고 제가 직접 프로그램 만들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갔었는데 이 친구가 2년 만에 이렇게 어엿하게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다? 텍스환급이 나와 있다. 6월 30일까지 끝나고 7월 1일부터 텍스환급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4학년 1학기 딱 들어오고 나니까 300만원 정도가 딱 들어온 거예요. 텍스환급. 우리가 일을 할 때 텍스를 냈잖아요. 아까 제 월급 명세서 봤을 때 그게 텍스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국가고시 친다고 집에는 거짓말 해놓고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인도 여행을 떠났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갔다 왔는데도 여행 가라고 또 돈을 넣어주세요. 친구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같이 살았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지금 캐나다로 가서 2번째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선물 주고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주고받고요. 대만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국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2주 동안 여행을 같이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졸업을 했으면은 모르고 지나갔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근데 천세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학생이나 교육제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저도 제가 임상병리학과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다닐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할 때도.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돌이켜보면은 뭐 이런 길밖에 없었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해외기획 봉사활동이라는 걸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죠. 저 여러분만의 진짜 스토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공,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지금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셔서 학생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시니까 혹시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경험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쓰시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고 네,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또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또 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친구들한테 워킹홀리데이 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